찍고 있어. 그 썸네일이다 윤정아. 미친 배터리가 없네. 괜찮나요? 교과서는 요 수업 온돌 끝나고 교과서 살짝 보겠습니다. 온돌 했는지 알았는데 아니네. 자, 그러면 온돌 여러분들 프린트 보면서 수업 나가게 보겠습니다. 자, 온돌 우리가 온돌 수업을 왜 하냐면요. 다 왔지 근데. 네? 저 코로나 걸려서. 누가 코로나 걸렸어? 머리 자르셨네. 그래요? 2명 코로나 걸렸어? 네. 그럼 촬영이요. 뭐 하고 있어요? 네. 머리 자른 게 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머리 자른 게 더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팍팍 믿고. 여기까지. 알았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수업을 얼른 나가보겠습니다. 첫 시간은 우리 온돌 배워볼 거고, 그다음 교과서에 전통 한옥 구조 조금 첨화하고 이런 거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플로우 플래너 컴퓨터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가 있는 친구도 노트북을. 네, 지금은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시간에 필요합니다. 미안합니다. 충전해두세요. 충전해두세요. 자, 그러면 프린트 먼저 보겠습니다. 온돌. 우리가 온돌을 왜 배우냐면요.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온돌을 안 쓰는 사람. 저요. 온돌 쓰는 사람. 안 쓰나? 자, 온돌을 안 써본 사람. 한 번도 안 써본 사람. 한 명 있네, 한 명. 2명 있네. 집에 온돌이 없는 사람. 6명. 좋아요, 내려. 자, 그래. 그래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전부 온돌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일러가 아니라 그게 온돌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대식 온돌, 수간식 온돌을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심지어 여기 기숙사까지도. 알겠죠? 방바닥이 뜨시면 다 온돌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보일러라고 알고 있는 그 보일러는요, 원래 그거 뭐 하는 놈이에요? 보일이 뭐예요? 끓이다. 보일러는 뭐예요? 땀을 끓이는 거. 물을 끓이는 기계를 그냥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돌을 실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니 선생님, 그게 온돌입니까? 온돌이에요. 초창기 온돌은 여러분들이 프린트로 보고 있는 게 초창기 온돌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개선이 돼요. 어떻게 처음에는 이 상태였다가 프린트에 있는 그림의 상태였다가 재료가 개선이 됩니다. 태우는 재료, 연료, 뭘로 개선이 될까? 나무에서 뭘로 태웠을까? 1960년대, 70년대. 그렇지, 연탄으로 바뀌고 연탄 보일러. 알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엔 연탄이 많이 보급이 돼요. 연탄을 때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왜? 그래서 일산화탄소 때문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죽어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롭게 만들어낸 게 바로 수간식 온돌입니다. 현대 온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게 온돌이라는 거 알고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걸 외국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장사가 되겠죠? 장사보다 문화라든가 이런 거 소개할 수 있겠죠, 제대로. 알겠죠?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전통 우리 가옥 구조, 아주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배우는 건데 온돌을 3번 떼면 30일 이상 쭉 가는 그런 크다란 온돌이 있어요. 이거는 영상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길래 30일 이상 따뜻함이 가는지 요거 그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영상은요 좀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 개념이 잘못된 내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씹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각 지역별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본의 코타츠, 러시아의 페치카, 에스키모의 이글루, 서양의 벽난로 등
문화와 환경적 특색에 맞게 난방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자, 온돌은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디 있어요? 일본에 온돌 있어요? 몰라요? 그냥 막 찍은 거야? 자, 온돌이 또 있을까요? 딴 나라에? 있어요. 어디? 어딘가 있지 않을까? 어디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온돌하고 거의 구조가 흡사한 곳 어디냐면 로마. 로마 시대. 이름이 6글자예요. 까먹었어요. 너무 길어서. 한번 찾으면 나와요. 온돌. 알겠죠? 혹시 이거 연구하고 싶은 사람 연구해보세요. 후쿠시마는 아니고 후 뭐였는데? 후쿠시마. 아무튼 한국에도 특별한 난방 문화가 있는데요. 바로 온돌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법인 온돌은 실내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시스템입니다. 방바닥 전체 자, 여기. 이게 절이거든요. 절에 이게 승려가 이렇게 머무르는 큰 공간인데 엄청 커요. 밑에 대형 온돌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30일 간다고 했죠? 여기입니다. 이 절에서 한번 떼면은 30일 가요. 무슨 따뜻한- 절이에요? 네? 어느 절이에요? 까먹었어요. 오래돼서 황룡산 아무튼 선생님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 절에서 그렇게 오래 간다고 합니다. 구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를 덮은 온돌의 역사는 늦어도 고려시대 말기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7세기 이후부터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홍대용이 쓴 을병연행록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몇 세기래요? 18세기. 17세기라고 그러죠? 고려시대라고 하죠? 아닙니다. 알겠죠? 잘못됐어요. 얘가 영상이 만든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전에는 발굴이 안 됐다가 계속 발굴이 되면서 대단해. 여기에서 글쎄 온돌이 있었네. 그래서 발굴이 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정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일까요? 15세기. 15세기 아닙니다. 그럼 어느 나라? 우리 고려. 아니 우리나라 로마는 저쪽 나라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어느 시대일까요? 고구려. 무슨 고구려 시대? 아닙니다. 통일신라 아닙니다. 백제. 백제 아닙니다. 후백제. 후백제 아닙니다. 뭐라고? 남북국 시대. 아닙니다. 고조선. 자래 아닙니다. 고조선. 고조선 비슷합니다. 고조선죠. 고조선 옆에 뭐가 있었죠? 무슨 다음이 뭐야? 가야. 가야 아닙니다. 고조선 가야 있어요. 사만 정답. 아. 사만 시대부터 있었어요. 사만 중에 이제 옥저라고 들어봤어요? 옥저에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기원전 4세기, 기원전 4세기로 쭉 올라갔어요. 역사가. 알겠죠? 옥저에서 발달해서 아래로 풀었다. 이러한 학설로 지금 굳어졌습니다. 구현지 어디 있는 거예요? 온돌은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 그 열기를 방 전체에 퍼지게 한 후 온기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통 가옥의 온돌 구조를 보면 아궁이에서 불을 뗐을 때 열기와 불길이 잘 넘어가도록 쌓은 분원기를 통해 방바닥에 자, 분원기. 여기 분원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분원기예요. 둘 다 분원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둘 다 분원기입니다. 둘 다 분원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잘못된 개념이 있어요. 오른쪽에 불뚝 계절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명칭이 잘못됐습니다. 알겠죠? 중간에 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학자가 이 명칭을 잘못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동영상 만들 때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불뚝이 아니라 고래 계절입니다. 고래 계절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보니까 한자어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말이에요? 온돌은 온돌도 이제 섞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아궁이 그리고 개자리, 고래 약간 동물 명칭 같죠? 동물 명칭 맞습니다. 고래는 고래의 배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고래야. 알겠죠? 그 다음에 개자리는 말 그대로 강아지 자리입니다. 강아지가 들어가서 웅크려 앉을 수 있는 자리에서 개자리예요. 알겠죠? 들어가서 음주하는 건.
네, 강아지가 들어가서 웅크릴 수 있는 그런 크기다 해서 개자리고, 그리고 이제 위치에 따라 이 개자리는 구들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왜? 구들이 시작되는 맨 앞에 있어서 그래서 구들 개자리고, 그 다음에 고래 끝나는 부분 끝에 뒤에 있는 개는 고래 개자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궁이가 있고, 그리고 얘를 부넘기라고 하는데, 부넘기는 공간이 협소해지는 이러한 구간을 만드는 언덕배기 구간을 우리가 부넘기라고 합니다. 다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굴뚝개자리.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말이 뭐냐? 이거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굴뚝개자리야. 굴뚝 밑에 있는 이 부분이 굴뚝개자리. 알겠죠? 헷갈린 돌, 즉 구들장 아래의 공간. 아니, 잘못된 거 그럼 선생님이 왜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그림이 가장 잘 나왔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닌 고래로 전달되는데요. 고래에 있는 열기가 구들장을 데우고 구들장의 열기는 서서히 방 안에 퍼져 실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자, 구들장 얘기 안 했는데, 구들이란 말은 이 말의 어원은 구워진 돌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구워진 검은색의 구워진 넓은 돌을 우리가 구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고래개 자리가 굴뚝 밑에 있다는. 고래개 자리는 여기 이게 잘못 나온 거야. 고래개 자리. 개자리. 굴뚝 밑에 굴뚝개 자리 요게 굴뚝개 자리. 아. 그렇다면 공기는 어떻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온돌 기술의 핵심은 그 유체역학적인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열을 잘 간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게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베르누이 법칙. 작용을 하는데요. 잘 보시면 이 아궁이하고 그 고래 쪽에 자, 요게 뭐냐면 이게 뭐 같아요? 왜 갑자기 생뚱맞은 그림이냐? 왜 이런 그림 나왔죠? 여러분들 그 여기 프린트 보시면 여기 왼쪽 위에 이렇게 오른쪽 위에 이런 그림 있죠? 요건 이제 방바닥을 뜯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모습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가는 구들장으로 가려서 안 보인 모습이고, 오른쪽 부위에는 구들장까지 치워진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돌멩이가 요렇게 돼 있죠? 맞죠? 요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요런 온돌은 거의 많이 안 쓰이고, 초창기부터 가장 많이 쓰인 온돌의 구조는 요렇게 된 겁니다. 요렇게. 알겠죠? 요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시야를 요렇게 보고 요렇게 바라본 모습, 이쪽으로 아궁이 쪽, 그리고 굴뚝 아궁이 쪽으로 바라본 모습이 요거야. 이해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여기를 뚝 잘라서 옆으로 본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점프하면은 무너질 것 같잖아. 맞죠? 점프하면 그냥 이대로 만들어졌으면 점프하면 무너지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뚝 잘랐다고 했죠? 맞죠? 여기를 뚝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점, 이 지점에 앞으로 그리고 뒤로 이렇게 담이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요거 공간에 앞으로 뒤로 담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관이 되는 거야. 박스 모양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들장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점프를 해도 안 무너지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열을 잘 간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요. 잘 보시면 이 아궁이하고 또 모래 쪽에 불균이 넘어가는데 좀 약간 조그만 언덕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걸 구들 계자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열기가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베르누이 법칙에 따라 가지고서 속도는 빨라지고 압력은 낮아지고요. 들어간 열기가 와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데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바깥 부분에 불뚝 나가는 부분에서 조그만 또 언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찬 공기가 역류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조질 계자리, 그다음에 그쪽 쪽의 계자리 이 안에서 열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요게 이제 찬 공기에 못 들어오고 이렇게 막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굴뚝 계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이게 아니고 고래 계자리입니다. 기존의 불을 이용한 난방은 연기를 내보내면 열기도 함께 사라져서 바로 추워지는 반면, 온돌은 고래의 열기가 구들로 전달되는 전도 현상과 구들로 전달되는 열이 온돌 바닥으로 퍼져나가는 복사 현상, 바닥의 열기와 방 안의 찬 공기가 순환하는 대류 현상으로 따뜻한 공기가 골고루 순환되면서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온돌은 한국인의 생활 관습에도 변화를 끼쳤으며, 대표적으로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앉아서 생활하는 맨발 좌식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또한 온돌의 독특한 기술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 사람 누구예요? 지나가는 할배예요? 뭐한 사람이죠? 뭐한 사람이냐면 현대 건축 양식을 만든 4대 거장 중에 한 명입니다. 알겠죠? 르꼬르비제, 그다음 라이트, 그다음 안도다다, 기타 등등 이렇게 4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 미국 사람이야. 알겠죠? 그래서 혹시 건축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얘로 한번 연구 과제를 해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중업이라는 르꼬르비제의 제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6.25로 다 황폐해진 다음에 와서 막 이것저것 많은 건물들을 만들어주시고, 제자도 또 이어서 제자도 양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 빌딩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이중업 건축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찾아서 연구하셔도 됩니다. 열기를 가두고 다룰 줄 알았던 선조들의 지혜로 만든 온돌은 창조적인 과학 기술까지 축적된 자랑스러운 한국의 난방 문화입니다. 자, 그럼 원리를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맞죠? 여기 베르누이 원리. 뭐 한 사람이에요? 네? 아닌가? 이 사람이 유체역학의 선구주자입니다. 유체역학은 뭐예요? 유체의 역학을 연구하는 게 유체역학이죠, 맞죠? 유체가 뭐야? 뭐라고요? 그렇죠. 유체 고스트 아니에요? 유령 아닙니다. 흐르는 기체라든가 액체를 말해. 알겠죠? 근데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시냇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계 안에서, 그러니까 닫혀진 관 안에서 흐르는 기체라든가 흐르는 액체라든가 이런 거에 역학,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유체역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베르누이의 원리가 되게 유명한 원리예요. 모든 걸 다 설명해, 유체역학에서. 알겠죠? 심지어 비행기가 뜨는 원리도 얘로 설명을 해요. 알겠죠? 그거 한번 연구하실 분은 연구하세요. 내가 좀 과학 쪽에 관심 있다, 비행기 관심 있다 그러면 베르누이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베르누이 원리를 설명할 건데, 그 전에 아까 여기서 아궁이 떼는 장면이 나왔었죠? 맞죠? 아궁이 떼는데 연기가 떼는 사람한테 안 가고 왜 일로 들어갈까? 떼는 사람한테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가요.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점차 불이 붙은 다음에는 안 가요. 왜 안 갈까? 뜨거운 쪽. 다시 말하면 여기로 간다는 거잖아. 네. 연기하고 열기가 왜 일로 갈까? 좁은 곳으로. 그게 무슨 원리예요? 밀도. 일단 정답 해드리겠습니다. 정답! 잘했어요. 박수!
자, 요게 이제 모양이 전체적으로 온돌이 밑에 관에 있는 모양이 요런 모양. 알겠죠? 요런 모양입니다. 이걸 우리가 벤추리관이라고 합니다. 벤추리관. 알겠죠? 컨츄리 말고 벤추리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연기가 들어가면 뭔가 유체가 지나가면 한번 지나가면 맨 처음엔 아니지만 지나가면 이쪽으로 계속 잡아당기는 추진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벤추리관 효과라고 하는데 쌤이 볼 때는 이 벤추리관 효과도 효과지만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 호수 물에다 담가놓고 쭉 빨아가지고 놓으면 어떻게 되지? 물 나오죠? 계속 나오죠? 이게 무슨 효과죠? 뭐였지? 그렇지, 사이펀 효과. 사이펀 효과 같은 건가 아닌가 싶어요. 한번 이렇게 나오면은 계속 이쪽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래서 초창기에는 연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일부 나가게 되면 이쪽으로만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벤추리관 효과도 여기 이제 관련된 속도, 압력 이런 것도 베르누이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쪽으로 연기와 열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연기도 들어오고요. 열기도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연기하고 열기 어떻게 같이 들어오지? 신기하죠? 왜 따로 보지? 신기하죠? 보겠습니다. 이따 더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자, 연기와 열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가는 구조야. 그러면 어떻게 이게 머물게 되는가? 일단 베르누이 원리를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되는데 여기를 먼저 통과하게 됩니다. 뭐가? 연기하고 열기가 이쪽으로 지나가죠? 맞죠? 분홍기를 지나서 여기 분홍기, 여기 분홍기라고 했죠? 여기를 지난 다음에 이렇게 또 지나가겠죠? 자, 잘 생각해보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름철에 물총으로 막 쏘고 밀장난도 하고 그러죠? 더울 때, 어릴 때 그랬죠? 그리고 고무로 이렇게 고무 풍선으로 물 담아가지고 던지고 재밌겠다. 축제 때 그래요. 대학교 가면 축제해요 여러분들. 진짜. 얼굴 놓고 얼굴 맞추고 어느 대학 가야 되지? 다 해. 웬만하면 다 해. 아, 진짜요? 축제하면. 자, 아무튼 그런 거 하는데 아마 이제 개 중에 몇 명은 만약에 이게 주변에 수도꼭지가 있으면 항상 호수를 달고 이렇게 와서 어떻게 해요? 뭐 맞추죠 이렇게. 맞죠? 근데 그거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눌러야 돼요. 눌러야 되죠? 맞죠? 자, 호수는 일정한 관이죠? 관인데 눌렀어. 부피가 어떻게 됐어? 부피를 줄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물의 속도가 높아졌죠? 쭉 나오죠? 최대한 눌러야지 쭉 나오죠? 맞죠? 그 수압으로 인해서 가는 거지. 그리고 자, 그거와 똑같아요. 알겠죠? 자, 여기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부피가 커지죠? 이만큼. 맞죠? 근데 여기 또 좁아지죠? 맞죠?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피는 일단 커졌어. 자,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점에서 속도는 느려져요, 빨라져요? 느려져요. 아까 호수의 반대로 생각하면 느려질 것 같죠? 맞죠?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자, 만약에 이거 분자죠, 분자. 연기 분자죠? 맞죠? 분자를 자동차로 생각해봐. 그럼 넓어졌네? 그러면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빨라지는 게 맞아요? 느려져야 돼요. 느려져야 돼요? 왜요? 에너지? 자동차로 생각하면 이거 빨리 가야 되잖아. 이 넓은 데 왔으니까 슝슝 갈 거 아니야. 근데 아닙니다. 느려집니다. 속도는 느려져요. 왜 그럴까요? 자동차는 여기 다 무시하고 그냥 쭉쭉 가죠. 빈 공간이 있으면. 얘는 지가 판단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판단해서 가는 게 아니죠. 분자죠. 맞죠? 자, 이 분자는 어떻게 해서 지나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채워지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비커가 있으면 비커를 이만큼 다 채워지면 그 다음으로 나가고 이런 식이야. 비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용량이 크죠? 그럼 채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적게 걸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기는 오래 걸려.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좁아지죠? 채워지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리 채워지겠죠.
부피가 적으면. 알겠죠? 자,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압력. 이 압력은 뭐예요? 압력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떨어져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부피가 커졌어. 속도가 느려졌어. 자, 그럼 여기 속도 가다가 갑자기 속도 느려지네. 이렇게 가다가 느려지네. 가다가 느려지네. 그럼 어떻게 돼? 뒤에서 또 계속 오고 있죠. 네. 나 앞에 있는 놈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충돌하죠. 충돌하면 어떻게 돼? 압력이 높아집니다. 알겠죠? 여기는 압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요렇게 관계를 설명하신 분이 베르누이예요. 알겠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딱 이렇게 딱 계산해서 이걸 명쾌하게 관계를 정리하신 분이 베르누이입니다. 저게 네. 벤추리간 효과랑 관련 있는 거예요? 벤추리간 효과는 요거 전체 모양에 따라 그리고 이쪽으로 기저력 움직이게 하는 기저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베르누이로 얘네를 설명할 수 있어. 근데 벤추리로 반대로 뭐 이런 압력 이런 걸 설명하기 좀 어렵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상위 개념이라고 보면 돼. 상위 개념 아래 하위 개념 하위 개념. 둘 다 근데 그 온도의 특징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온도의 특징하고 포함되죠. 분원기. 분원기도 그 포함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여기에서 넘어올 때 엄청 오래 걸리겠죠? 맞죠? 처음에는 넘어올 때 오래 걸립니다. 알겠죠? 근데 꾸역꾸역 지나가면은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러면 요 벤추리간 효과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연기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갈 수 있다고 했죠? 그 이유가 처음에 여기 오래 걸려서 막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체 현상이 일어나자 넓어지니까. 첫 번째 분원기는 아무런 근데 여기가 열 원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뭐 안 받아. 여기서 확 멈춰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여기서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미니까 가는 거야 한마디로. 뒤에서 계속 밀어주는 게 있으니까 얘는 계속 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와서 여기 이제 속도가 떨어지지만 여기 이제 통과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또 이 점에서 속도가 살짝 느려졌다가 여기 오니까 또 엄청 느려지겠네요. 맞죠? 부피가 엄청 커지죠? 그래서 속도가 엄청 느려집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면은 열기와 연기가 어떻게 돼요? 왔다가 여기서 아이고야 정체됐네. 왜 빠꾸돼? 이 모양 때문에 고래 모양 때문에 고래를 타고 가서 고래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빠꾸됩니다. 빠꾸돼서 오니까 여기 또 들어오고 있네. 들어오니까 여기서 또 부딪혀서 아이고야 이렇게 왔다 갔다 와리. 그래서 연기와 열기가 여기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압력은 크게 작용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압력은 안 보이고 얘 둘로만 설명이 됩니다. 근데 비행기 뜨는 원리는 요렇게 비행기 뜨는 원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비행기 뜨는 원리는. 왜? 응? 왜? 뭐? 와류 왜? 와류 글씨가 이상해? 마류가 아니었어? 와류가 아니라고? 마류예요. 와류예요, 와류. 됐다. 됐죠? 이렇게. 그러면 그래 여기에 머문 건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다 연기하고 열기가 둘 다 머무는가? 아닙니다. 열기는 머무는데 연기는 빠져나가요. 알겠죠? 땡땡 때문에 그렇습니다. 땡땡. 과학 용어 땡땡. 이 땡땡 때문에 연기는 빠져나가요. 자, 힌트 농도차 뭘까요? 밀도 아니고 뭐라고요? 확산 정답 박수! 야 잘했어. 확산. 알겠죠? 농도 차이. 여기 연기가 많이 차 있으면 이 안에하고 여기 밖에하고 농도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확산 효과로 점차 이쪽으로 점차
연기는 밀려나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굴뚝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요. 굴뚝이 너무 높으면.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낮은 굴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가 확산이 잘 되게끔 하려고. 낮은 굴뚝. 알겠죠? 자, 공장은 높은 굴뚝이죠? 공장은 왜 높은 굴뚝인데 잘 나가죠? 왜? 왜? 연기뿐만 아니라 열기도 나가죠? 열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죠. 열기는 뜨거운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열기 타고 나가는 거야. 연기가. 그래서 공장은 높은 굴뚝이지만 여기서는 열기가 없기 때문에 낮은 굴뚝. 알겠죠? 열기가 없는. 네, 열기는 여기 가둬두고 연기만 밖으로 내보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연기만. 자, 연기가 나오다가 여기에 부딪히죠? 땅 부딪힙니다. 맞죠? 자, 그러면 가벼운 놈은 위로 점차 확산이 될 거고, 무거운 놈은 아래로 확산이 되겠죠? 맞죠? 자, 무거운 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한 글자? 연기 중에 무거운 거. 뭐가 쌓여요, 여기? 그렇지, 새가 쌓입니다. 그래서 굴뚝 개자리의 역할은 재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직갱이로 여기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재를 뺍니다. 나중에 많이 쌓였을 때 부직갱이로 끌고 내. 알겠죠? 다시 정리하면, 자, 앞에 구들 개자리, 그 다음에 뒤에 고래 개자리. 자, 이 두 개자리 때문에 정체 현상을 일으킨다. 공기의 흐름에서 정체 현상 때문에 열기와 연기가 가둬진다. 와류 형성하면서. 근데 연기는 가둬지다가 나중에 점차 확산 효과로 어느 정도 농도가 차면은 밖으로 나간다. 네. 선생님 근데 저기 제 네. 있는데 저기 이름이 굴뚝 기자리예요? 네, 굴뚝 개자리. 여기 굴뚝 개자리입니다. 굴뚝 개자리. 그래서 굴뚝 개자리의 역할은 재를 모아두는 곳입니다. 여기는 고래 개자리예요. 고래 개자리. 고래 계자리랑 네. 구들 계자리가 정체 현상 원인이에요? 네,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정체 현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와류가 일어난다고 했죠? 맞죠? 우리가 열을 전달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죠. 열 전달 방식 세 가지. 과학 시간에 배웠죠? 뭐하고 뭐지? 그렇지, 대륙, 복사, 전도죠? 자, 여기 중에 여기 와류 일어나는 건 뭘까요? 대류죠? 대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끝일까요? 방바닥 안으로 전파가 됩니다. 뭐 뜨거움이. 알겠죠? 그냥 전파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돌멩이한테 전달이 돼요. 알겠죠? 돌은 자연재료입니다. 자연재료 중에 열을 축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자연재료는 돌입니다. 돌. 그다음 하나가 더 있어. 뭘까? 바닥 말고 자연재료 중에 한 글자야. 흙 아닙니다. 열을 저장하는 재료. 태양 열 발전에도 쓰이는 이 재료. 한 글자. 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왔어요. 아침에도 보고 왔고 저녁에도 볼 겁니다. 한 글자. 자연재료. 물 정답. 물입니다. 물이야 물. 열을 저장하는 저장 매체로 물을 또 사용합니다. 물이 있어요? 온돌에? 있죠. 여러분들 쓰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요 돌 대신에 또 물 저장 매체로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수간형 온돌이죠. 알겠죠? 근데 여기 이 그림에서는 돌을 쓰고 물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현대식 온돌이고. 알겠죠? 엄밀히 말하면 요 밑에가 물로 대치가 되는 거지. 자, 아무튼 그러면 전도가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됩니다. 알겠죠? 축적하고 있던 열을 축적하고 있던 이 돌이 따뜻한 또는 뜨거운 돌이 전달을 하죠. 위에 방바닥에 전도되고. 복사는 돼요, 안 돼요? 복사는 돼요, 안 돼요? 복사가 뭐예요? 열이 스스로 이동해요?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 게 복사야?
에너지 어떻게 전달해요? 열을. 직접 어떻게 전달이 돼요? 복사. 선생님 이전에 얘기했는데 전 시간에 연구 주제로 준 건데 모든 것을 빛의 종류 중에 이거 뭐 가시방에 가지광선 말고 먼저 적에 그렇지 적외선. 적외선을 타고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복사가.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복사 에너지가 나오죠? 나와서 중간중간에 그 여기 이거 뭐야 무슨 늑이야? 아니. 황토도 전달하고 황토가 적외선을 받겠죠? 맞죠? 중간중간에 매질인 황토, 돌 얘네들도 열을 받겠죠? 그럼 받은 다음에 또 쏟아요. 언제? 추울 때 저녁에. 알겠죠? 또는 얘가 꺼졌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적외선이 나온 거야. 매질도 복사 에너지가 나온다. 매질에서도.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열원에서 복사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받은 매질이 또 복사 에너지를 뿜어내요. 그래서 황토 원 적외선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오는 거야. 받았으니까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다 해당돼. 알겠죠? 우와 나이스. 온돌만 끝. 아 뭐야. 온돌만 끝. 자, 빈칸 채우겠습니다. 그 네. 대류라는 게 돌이랑 물에 전달할 때 전도랑 복사랑 같이 되는 대류? 아니 대류래 복사랑 복사랑 전도 뭐? 돌이랑 물에 전달할 때도 복사랑 전도랑 앞서잖아요. 생각은 많이 있어요. 아, 전도, 복사. 둘 다 해당돼요. 여기선 물이 없죠? 둘 다 해당돼. 근데 이제 어떤 걸 이렇게 지칭해가지고 막 세부적으로 내가 이렇게 문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온돌에는 얘네들이 다 이런 해당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이 방 안에도 대류가 일어나죠. 방 안에도 자연스럽게 대류가 일어납니다. 창문이 어디 있든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들 그 뭐야 서양식 난로 알죠? 산타 할아버지가 내려오는 거기 알죠? 벽난로는 자연스럽게 대류가 안 일어나요. 그건 창문의 위치에 따라 달라요. 문의 위치. 알겠죠? 근데 온돌은 자연스럽게 대류가 일어납니다. 아무튼 그렇고 빈칸 채울게요. 빨리. 빈칸 프린트 열어보시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초 언제? 기원사 하지 말고 그냥 시대로 합시다. 머리 아프게 숫자 어떻게 외우고 있어. 옥저 그렇지 3만으로 할게요. 3만으로 통일합시다. 4만 가로 열고 옥저 해주세요. 4만 가로 열고 옥저. 4만 가로 열고 옥저. 자 밑으로 갑니다. 열 전달은 이거 꺼졌네. 열 전달은 어떻게 되냐? 열 전달은 뭐 여기 썼네 선생님이. 하나 둘 셋 세 가지 다. 요. 그 원리는 누구의 원리? 베르누의 원리. 자 중간 거 아래 거. 첫 번째 거는 옥저고 중간 거 아래 거.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다 같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구제를 보겠습니다. 돌이죠 돌. 자 한자어죠. 뭘까요? 무슨 원리? 땡땡 원리 뭘까요? 뭐라고요? 정답! 박수! 이야 한자 어떻게 알았어? 그래요. 채소할 때 채입니다. 채소 알죠? 아이. 뭐라고요? 채소할 때 뭐? 채난 원리. 아 뒤에 거 몰랐구나. 채난 원리. 무슨 뜻이냐면 따뜻함을 채집하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따뜻함을 채집하는 원리.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자연물이 이렇게 열을 저장한다고 했죠? 그걸 말하는 거야. 그 원리. 그래서 돌하고 물이 해당됩니다. 돌하고 물. 빈칸 돌하고 물. 물 있나? 물 없으면 안 써도 되고요. 아니 위에다 써도 되고. 밑으로 갑니다. 고래. 고래 볼까요? 고래 뭐라고? 고래 볼까요? 자 무슨 관? 벤츄리관. 고래
벤출관. 밑으로 갑니다. 개자리. 무슨 개자리? 앞에 구들 개자리. 오른쪽은 고래 개자리. 고래 개자리. 구들 고래 개자리. 구들이에요. 구들. 여기 구들자. 구들. 됐죠? 자, 뒤에는 뭐예요? 뭐를 보관하는? 개를 모아두는 무슨 개자리? 돌적 개자리. 길가 다 채웠나? 네. 몇 분 남았지? 4분 끝. 4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교과서 볼게요. 다음